2020 1672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대지권은 2평방미터, 건물은 12평방미터인데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것이고 감정가는 8,100이고요. 한번 유찰이 돼가지고 2월 23일 날 주인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위치가 어딘지 살펴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여기 분홍색 위에 위치가 있는 위치 자리에 있는 물건이네요. 이 분홍색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예, 위치를 살펴봤더니 부천역이 보이네요. 그죠? 부천역이가 역광장역의 상권이 참 어마어마하죠. 요즘도 상권이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 좀 많이 죽은 것은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은 여기는 참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상권이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좀 기울였겠죠. 그죠? 부천역 역세권이 아니라 이거는 뭐 역접권이네. 역코역권이네요. 역 바로 옆에 있고 이거 자빠지면 코가 닿겠습니다. 이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이네요. 굳이 이것을 로드 비율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에코 스마트 3 돼 있고 옥사우나 있고 상업지역답게 상당히 높게 지어졌네요. 높게 지어졌는데 이 물건 전체가 우리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한 개가 나온 겁니다. 한 개가 나온 거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도 아파트로 표시가 되어 있고 8,100만 원이고 강제경매인데 채무자 소유자는 박모 씨고 지어진 지는 이제 5, 6년 정도 지났네요. 5, 6년 정도 지났는데 이 물건은 면적이 3평짜리니까 월세 놓고 가정생활 하기에는 힘들고 혼자 딱 살림하기 좋은 혼자 생활하기 딱 좋은 곳이네요. 면적이고요. 근데 3평이라고 하면은 좀 그래도 좀 좁네요. 그죠? 좁은데 도시형 생활주택 참 이름 하나 잘 짓습니다. 근데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은요, 임차인이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같은 날에 두 사람이 들어온 거 보니까는 이 좁은 곳에 두 사람이 같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물건에 보증금 7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감정가액이 8,100이지 않습니까? 보증금 7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강제경매였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물건에는 건저당도 없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압류가 되어 있고 말소 기준 등기가 2019년 5월 달인데 얘는 요 세입자는 2018년에 전입을 해갖고 대항력이 있네요. 그죠? 소액 임차인이고 대항력이 있는데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이 물건을 싸게 해갖고 5천만 원에 낙찰 받는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은 배당 못 받은 금액은요, 배당 못 받은 금액은 낙찰자한테 돈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권한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금액을 아무리 낮게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이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미배당받은 금액은 내가 추가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을 소액으로라도 꼭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은 물건을 제가 입찰 들어가는 걸 말리지 않겠는데 굳이 이것을 소유할 필요가 경매로 낙찰받아 가지고 소유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 거거든요. 괜히 소유해 갖고 주택 수만 늘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물건은 금액이 아무리 유찰이 된다 하더라도 쳐다보지 말아야 하는 연습을 자꾸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낙찰받는 것을 저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런 것은 한심한 경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심한 경매 물건에는 항상 한심한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께서는 절대 한심한 경매는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다른 물건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2020-65158이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이 경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죠. 두산 위버드 제니스라고 하는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멋지게 올려갔죠. 참 이 물건도 분양 안 돼가지고 2010년 초반, 11년, 12년 이쯤이었나요? 한 10년 전에 분양 안 돼갖고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이 또 시절을 만나니 또 분양 또 이렇게 주인을 만나가지고 분양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되는데 요즘 또 이렇게 보니까는
그때 힘들게 분양 받으신 분들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경매는 꾸준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물건 대지권 주상복합이다 보니까는 땅 위에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보니까는 대지권은 당연히 대지권 권리 면적은 상당히 적겠죠. 그죠? 6평 정도 나오고 건물 면적은 36평. 자, 평형이 다양하게 있을 테니까 건물 면적을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120.782 이것은 주거전용 면적입니다. 주거전용 면적으로 표기가 등기부에 나와 있는 요 표기 면적은요. 전유 면적은 분양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시세를 볼 때는요. 분양 면적에 해당하는 평형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120.782라는 요 숫자를 잘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9억 2,500에 감정이 되었다가 한번 유찰이 되어서 6억 4천 정도가 되고 있고요. 채권자는 대부회사네요. 대부회사가 채권자가 되어 있고 소유자, 채무자 동일합니다. 위치로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이게 경의중앙선이 되고 나서 상당히 서울로 접근성이 그래도 시간 맞춰서 잘 다니면은요, 서울 접근성이 꽤 괜찮아요. 여기 단연역에서 이렇게 해서 서울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 단연역에 이렇게 경의중앙선이 이렇게 복선으로 되기 이전에는 상당히 좀 불편했는데 요즘은 많이 좀 개선이 됐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 아파트 단지에서 단연역으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망권도 뛰어나고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접근성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었죠. 참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아파트 팔자도 시간 문제죠. 자, 사용 승인이 13년도에 있네요. 이거 분양할 때 고생 꽤나 많이 했었습니다. 감정 가격은 7억 8천이고요. 토지 감정 가격 1억 3천이고 두 개 합해가지고 얼마에 나왔습니까? 9억 2,500이고 시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건물 면적 120.78이니까 잘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 단지 정보를 눌러볼게요. 여기 있죠? 매매 많이 나와 있네요. 120.782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를 한번 눌러볼까요? 94 161을 120.78 나오네요. 162A는 120.48이고 그러면은 물건 경매 나온 요 물건은 162평형이고 C타입이고 162평형 C타입이에요. C타입. 해당 면적 세대수는 402세대가 있습니다.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네요. 그죠? 많이 나와 있고 해당 면적 매물을 대략 보면은 7억 6천에서 10억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다고 보면 되고요. 되고 7억 6천에서 10억 정도로 매물이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매물 이것 일일이 다 보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좀 더 상당히 이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리고 이 주상복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요런 것들을 청형별로 향하고 이런 거를 잘 살펴보셔가지고 금액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162평형 C니까 8억 8천짜리가 있고 24층짜리고 8억 5천짜리도 있고요. 남동향이고 또 8억 3천짜리, 8억 3천짜리, 8억 8천, 이 정도로 보시면은 8억에서 한 9억 사이, 8억에서 8억 5천 정도가 요즘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저가 가격으로 7억 6천에서 10억 사이가 이렇게 가격의 범위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요 자리가 SBS 단연 제작소인가? 그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서 그것도 좀 한 번씩 구경하러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바로 요 옆에 자리가 SBS 단연 제작소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입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임차권 등기자네요. 임차권 등기자. 임차권 등기자는 정씨인데 이 사람은 대학력이 일단 없네요. 대학력이 없는데 임차권 등기를 해놨네요. 대학력 없는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전입일자는 2018년 확정일자도 그대로 받았는데 대학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 2018년 3월 2일 날 전입을 했는데 2018년 2월 달에 건저당이 있었네요. 그죠? 최초로는 최초에는 요 대부회사가 아마 아니겠죠. 그죠? 대부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가 최초로 2018년 건저당을 해줬을 텐데
등기부를 보면은 어쩌면은 요 대부회사 앞에 주식회사 현대 부실자산관리회사가 이렇게 건저당권자였나 봅니다. 부실자산관리 요 앞에도 일반 뭐 은행이 금융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 삼아 잠깐 등기부 한번 볼까요? 최초 건물의 건저당권을 누가 해줬는지 건저당권 건저당권 2018년도 네 파주 새마을금고에서 역시 했네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게 잘 이자 같은 게 안 갚아지니까는 새마을금고는 이렇게 대부회사에다가 팔아버렸고 뭐 손이 건저당권이 두 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네요. 그죠? 두 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대부회사가 이제 경매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죠? 이 정도만 권리관계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이것이 시세 대비해 갖고 낮은 금액으로 8억에 만약에 뭐 입찰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8억 외에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대항력이 없고 8억에 입찰을 들어간다면은 이 회사는 다 받게 될 것이고 배당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한 이 세입자가 이 4억에 대한 부분을 다 못 받겠네요. 다 못 받겠네요. 배당을 다 못 받게 되면은 이 임차권 등기를 한 이 세입자는 못 받는 금액을 받을 때까지 집을 못 비워준다고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틸까요? 사람은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요. 뭐 할 필요가 없는 임차권 등기를 굳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분도 참 건저당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감안해서 금액을 작게 들어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좀 안타깝죠. 이런 세입자분들 보면은 되게 좀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대부자산관리가 청구 금액이 4억 2,900이면은요 배당받을 배당이 나중에 한 5억 정도는 적어도 배당을 받게 될 거예요. 이자까지 합하면은요 4천 이게 2020년 5월이니까 5억까지는 안 되겠네요. 2021년에 배당을 받는다. 2021년 한 4월이나 4월 5월에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1년치 이자를 생각하면은 4천 하면은 4억 한 6천 정도 배당을 받겠네요. 그죠? 6천에서 7천 정도 배당을 받으면은 8억을 써내고 4억 6천을 배당을 받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3억 3천 정도? 네. 3억 3천 4천 정도가 남네요. 그렇다면은 이 세입자도 역시 4억을 그래도 4억을 다 못 받게 됐네요. 받게 되겠네요. 배당표를 한번 재미삼아 배당표를 한번 볼까요? 배당표 예상 배당표가 여기 있네요. 그죠? 한번 눌러 볼게요. 6억 4천이 아니라 요거를 얼마로 8억? 한번 8억으로 넣어 볼까요? 00 이렇게 낙찰 예상가 적용해 가지고 8억을 나중에 만약에 낙찰 받는다고 한다면은 경매 비용 빼고 실제 배당할 금액이 7억 9천이 나오는데 드림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채권 최고액이 5억 1,400이지만은 아까 금액을 봤더니 아까 4억 한 7천 정도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연체이자까지 합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여기 건저당권자는 전액 배당을 다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정모씨는 배당받는 금액이 아무래도 1억 저기 한 7천만 원 정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네요. 그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뭐 필요 없는 것이고 주택 임차인 인수금액이 없다 이렇게 인도명령 대상자라고 나오죠. 나오죠. 소유권 이전 비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에 비해 가지고 또 이거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는 요거는 세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는 자기가 뭐 무주택인지 다주택자인지 따라 가지고 2주택 3주택자에 따라 가지고 취득세가 다르니까는 그거는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볼 때요. 해볼 때 이 물건은 뭐 임차인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는데 가격 정정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써내 가지고 남을 수 있는 높은 가격입니다. 그 정도 금액을 써내서 낙찰을 받고 건매로 또 팔아서 차익을 챙길 수 있다면은 이 물건도 그런 투자 전략으로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지역에서 또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실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더 투자자보다도 좀 더 높은 금액을 써내서 입찰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물건 한 개만 더 볼까요? 2020-56522이라고 하는 이제는 이제 평택도 갔고 부천도 갔고 일산도 왔으니까 이번에는 56522 수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한 중증 아파트 정도로 돼 보이네요. 한 15층 정도 돼 보이는데 수원 당수동 인정 프린스 아파트 107동 401호입니다. 면적은 건물 면적은 60평방미터니까는 뭐 24평형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24평형 전용 면적은 24평형이면 전용 면적이 되고 18평이지 않습니까? 그죠? 1억 8,600이 제쪽 감정인데 한번 유찰돼 갖고 1억 3천까지 떨어졌고 예. 입찰은 2월 4일 날 입찰이네요. 세부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임의경매고 채권자는 SBI제축은행에서 건재당 채권이 양도가 된 것 같고 소유자 채무자는 이모 씨고 다른 내용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약 한 15층 정도 되어 보이는 아파트인데 사용승인 한지는 이제 2021년이면은 23년, 23년 정도 됐네요. 그죠? 임차인 현황 윤모 씨고 여기는 이정 씨니까는 소유자가 살고 있지 않고 윤모 씨가 살고 있네요. 그죠? 전입은 2019년도 했으니까 건재당은 2018년도 최초 건재당이 되어 있네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도에 채권 최고액이 5,520만 원인데 요 세무자는 요 세입자는 2019년도에 들어왔네요. 19년도에 들어갔고 1억 1천에 보증금 들어왔는데 건재당보다 늦죠. 늦으니까는 이 친구도 제가 볼 때는 안타깝네요. 낙찰 금액이 작으면은 이 친구도 보증금을 제대로 다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명령 대상자고요. 1억 5천으로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세입자는 어쩌면은 자기의 보증금을 다 못 찾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채권 금액이 5,520만 원인데 청구 금액이 4,660만 원인데 접수한 것이 2020년 3월 달에 접수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경매가 2021년 3월 달에 최종 끝난다고 하더라도 한 4천만 원에 대한 한 15% 정도의 연체 이자를 생각을 하게 되면 한 6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추가로 더 붙겠죠. 그러면은 5천 한 2, 300만 원 정도가 여기 건재당 건자가 가져갈 것이고 낙찰되는 금액이 누군가가 1억 5천을 쓰게 되면은요. 1억 5천을 쓰게 되면은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더 가져갈게 5천 거의 한 3, 400 가져갈 것이고 5천 3, 400 가져가고 나면은 1억 2천에서 5천 3, 400 가고 나면은 이 보증금 다 못 찾아가겠는데요. 다 찾아가게 하려고 하는 참 사회 박애주의적인 경매를 하시겠다면은 1억 한 6천 이상을 넉넉하게 좀 써줘야 되겠네요. 그러려면은 과연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의 시세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면적부터 보겠습니다. 60평방미터네요. 60평방미터. 단지 정보 60평방미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60평방미터인데 76, 요거네요. 60평방미터. 76.46평방미터고 이것이 공급 면적, 분양 면적이고요. 실거래가 한번 살펴볼까요? 하한가가 1억 8천이고 상한가가 2억인데 1월달에 거래된 것이 2억 5백이고 22층이고 작년 12월달에 거래된 것이 1억 8천4백이고 이거는 12층이고 지금의 상한가 하한가 기준 1억 8천에서 2억 정도의 금액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하한가 금액으로 매각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억 8천 정도로 매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1억 8천보다 적어도 낮은 금액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4층이죠. 무난하게 1억 8천 초반 정도로 매각을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물건은 제가 볼 때 1억 8천을 넘기면은 그렇게 별로 썩 재미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억 한 7천 정도로 쓰면은 이 세입자로서는, 세입자는 좀 반가운 일이겠죠, 그죠? 자기의 보증금을 다 받아갈 수 있겠네요. 다른 뭐 내용은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요 금액의 하한가가 1억 8천5백 정도고 상한가가 1억 8, 뭐 2억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는 하한가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입찰 들어가고, 못 들어가면 밀은 버리고 또 부지런히 발품 팔아서 다른 물건을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은 수원시 당수동에 있는 프린스 아파트를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뵐게요.